인류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존재라 부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곧 사상의 역사이며 철학적 사유는 문명의 토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은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의 토양이 되었죠.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사상은 그 힘만큼이나 큰 그림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상은 원래의 뜻을 배반한 채 전체주의와 폭력, 억압의 도구로 전락해 인류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몇몇 중요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악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지 짚어보려 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국가를 그렸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혼란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진리를 깨달은 철인만이 정의로운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죠. 이는 지혜로운 지배자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의 구현이라는 이상으로 비춰지지만 동시에 다수의 판단을 무시한 엘리트주의적 사고로도 해석됩니다. 플라톤은 계급 간 이동이 철저히 제한된 구조를 옹호하며 공동체 전체의 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훗날 권위주의적 통치의 철학적 정당성으로 오용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칼 포퍼는 플라톤을 열린 사회의 적으로 규정하며 그의 철학이 전체주의적 사고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의 본래 의도는 정의로운 사회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틀은 소수가 대중을 억누르는 폐쇄적 사회의 도식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헤겔은 국가를 단순한 정치기구가 아닌 인간 이성의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 역시 국가라는 전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았죠. 이러한 사유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와 윤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국가주의적 해석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이센 국가의 이상화는 이후 독일 제국의 정당화와 나치즘의 이념적 기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겔 자신은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의 사상은 권위주의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국가의 도덕적 절대성을 강조한 점은 전체주의 정권이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전유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노동자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계급 없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인류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20세기 소련의 독재 체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분 삼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인민을 통제하며 폭력과 감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 없는 자유로운 사회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민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었습니다. 이상은 현실 정치의 욕망과 결합하며 독재로 뒤틀렸고 그 결과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사상이 현실에 적용될 때에는 항상 권력과 결탁할 위험이 따르며 마르크스주의의 왜곡된 현실 적용은 그 대표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기존 도덕의 허위를 비판하며 인간이 자기 극복을 통해 초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와 창조적 삶의 가치를 강조하며 피동적이고 맹목적인 삶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나치 독일에서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니체의 글을 재편집하면서 반유대주의적 색채를 덧씌웠고 히틀러는 이를 이용해 아리안 우월주의와 전체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니체는 민족주의를 혐오했고 전체주의에 반대했지만 그의 초인 개념은 결국 절대적 리더 숭배의 논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나치즘은 니체 사상을 극단적으로 도구화하며 인류사 최악의 폭력과 학살을 낳았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반니 젠틸레는 파시즘의 공식 철학자로 불리며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유를 펼쳤습니다. 그는 개인은 오직 국가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무솔리니 정권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젠틸레의 사상은 자유로운 개인보다 강력한 공동체를 이상화하며 전체주의 체제를 이상사회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사상을 권력에 봉사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례였고 철학이 어떻게 정치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 예시이기도 합니다. 사상의 악용은 철학자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실 정치와 맞물릴 때 더욱 위험해집니다. 20세기 철학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서 비판적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사유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쉽게 악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지적했고, 포퍼는 열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상이든 절대화되는 순간 그것은 도그마가 되어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상의 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책임과 함께 작동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맹신하거나 도그마화될 때 그 자체로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질문하고 의심하며 성찰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상이 진정 인간을 위한 빛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